그 다음에 이제 책을 잡을게. 요거 문제 풀 때 요게 많이 써먹을 거고 1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이 길죠. 힘 준 방향으로 이동 거리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힘 주면 움직일 거 아니야. 다시 복습하자.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 내가 너 어깨를 탁 치면서 힘!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잘했어. 변화라고 대답할 거지? 네. 변화가 생겨서 거리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 방향이 같을 때야. 방향이 같을 땐 당연히 힘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힘을 주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지. 조심해. 여기서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량이거든. 크기는 얼마니를 묻는 거고 방향은 어느 쪽이니? 라고 물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줬냐의 문제가 되는 거야. 방향은 크기와 방향을 두 개 다 표현해야 돼요. 방향, 예를 들자 같은 방향이야. 그럼 중방향으로 운동하는 쪽으로 힘 줬어. 그럼 빨라지지. 속도 증가야. 근데 방향을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 가는 방향에 반대로 줘봐. 속도 어떻게 되니? 느려지지. 얼마로 느려져? 힘을 준 만큼 느려져. 그러면 방향 때문에 빨라지니 느려지니도 나오는 방향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얼만큼 변했니라는 값도 스칼라 값도 나오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싱크하는 거야. 방향. 그래서 어느 쪽인데 이게 나와야 돼. 오케이. 자, 하던 얘기를 쭉.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가볍게 듣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각도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각을 갖고 있어.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F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가 정의가 뭐냐면 일의 정의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겼을 때를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N에 10m 움직였어. 그러면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힘을 준 방향으로. 근데 밑에 걸 보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어느 쪽으로 운동을 해?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런데 힘을 준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이죠. 이쪽으로 힘을 주었지요. 오케이. 그러면 정의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똑같이 해볼게. 얘를 내가 10N이라고 칠게요.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건 현상하고도 똑같아. 이동거리가 이쪽이고 힘을 같은 방향으로 F를 10N을 주었다라고 치자. 여기를 S1, S2라고 할게. 10N, 둘 다 10N을 주었어. 그러면 S1의 거리와 S2의 거리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S1과 S2 중에서 S2가 더 많이 이동하더래. 오케이? 근데 듣기만 해. 그런데 이 각도가 아니라 요 각도로 줬어. 요 각도로 10N을 주었거든. 그때 걸리는 이동 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S3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떠냐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S2가 제일 많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S3가 쓰리가 좀 더 갔고 S2가 좀 덜 가더래요. 자, 한 번 더 또 해볼게. 이번엔 이쪽으로 10N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동한 거리가 이때 이동한 건 요만큼 이동한 걸 얘기해.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동했냐면 무조건 이동은 수평이어야 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얘가 S4가 되더래요. 이게 현상이야. 분명히 같은 힘을 주었어. 같은 힘을 주었는데 그 운동 방향과의 각도상의 차이 때문에 거리가 달라짐을 알게 된 거지. 그래 놓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힘을 준 방향. 다시 한번 준 방향.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준 게 중요해? 아니야.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한 무엇이 중요해? 여기 수평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을 살짝 그려볼까요?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내가 준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되어지고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쪽으로 이동거리.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되는 거야? 알짜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외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힘을 구할 때는 외력으로 구해? 알짜 힘으로 구해? 알짜 힘으로 구해야겠잖아. 그러니까 각도상 어떻게 돼? 그런데 알겠지만 삼각함수 알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힘, 빗변분의 밑변.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평의 힘은 어떻게 돼? 준 거에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겠지. 근데 위에서는, 여기 위에서는 fs만 하는데요? 라고 한다라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얘의 공식은 fs 코사인 세타거든? 근데 지금 얘 각도가 얼마니? 얘 세타 값이 얼마야? 0이지. 이 각도가 0이잖아. 같은 방향이니까. 이해됐나요? 코사인 0도는 얼마? 고민하게. 이걸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큰나? 죽어버릴 거야. 얘가 얼마 돼? 1대지. 그러면 수평일 때는 굳이 코사인 0도를 쓸 필요가 없죠. 지워버릴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이번에 각도가 존재해. 각도가 존재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세타가 있을 때는 요걸 써주셔야겠죠. 그러면 알지만 코사인 90은 얼마요? 그치? 0이에요. 코사인 90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동거리는 이쪽인데 이 물체에 힘을 준 방향이 이쪽이야. 그래서 세타 값이 얼마가 돼? 90도인 직각이 되지. 이랬을 때는 일이 있다 없다? 일이 없다야. 이 공식에 따르면.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문제 풀 때 방향성을 못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한글로 기억해. 들고 걸어가. 무슨 말이냐? 들고지. 들었다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힘을 줬다? 줬다. 그 다음에 얘가 걸어간다라는 말의 뜻은 수평으로 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 90도가 되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힘, 이동, 거리. 여기서 항상 학생들 실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프가 나왔을 때, 항상, 내가 그래프가 나오면 조금 어색해, 조금 불편해. 그러면, 물리는 절대 등급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아까도 말했지만 3등급 때까지 가는데, 마지막 여기 고지만 넘어가면 안정적인 3이 돼가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래프야. 그 문장을 그래프로 바꿀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문장으로 바꿀 줄 알 수 있는 전환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래프 해석은 빨간 펜으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물리에서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무조건 피해간다? 3등급도 안 된다야. 무조건 그래프를 쫓아가셔야 돼요. 어떤 수단과 불편하면 날 잡아서라도 선생한테 음료수 하나 갖다 주면서 나 한 3시간만, 4시간만 나한테 시간 달라고. 그리고 그래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풀어줄 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가 해볼 테니까 맞나 틀리나 해주세요. 하고 한번 징징징징 걸어야 돼요. 물론 귀찮지, 선생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해봐라. 애가 음료수 하나 들고 와가지고 도와줘! 그러는데 넌 뭐야? 그러겠냐? 물론 짜증나지. 그냥 귓방망이 날리고, 하지만 선생님은 설명 안 해주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귀찮아도 하겠다는데 왜 안 해? 자, 그러니까 꼭 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힘과 이동거리, X축과 Y축을 잘 해석하십시다. X축, Y축.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프면 이거 말로만 할게. 그래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그래프요. X축, Y축.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와 넓이. 이게 수학에서 고급 버전으로 간 게 미분적분 아니야.
미분이 기울기 구하는 거고 적분이 면적 구하는 건데. 적분 아직 안 배웠니? 네. 지금 선행을 안 하는구나. 수학을? 미리 얘기하지만 수학은 몰라도 듣고 있어야 돼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듣고 있어야 돼. 방학 때 원파트를 모르는데도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계속 듣고 있어. 현행, 선행, 현행 수준이 떨어져도 그냥 선생님 께서 너 오바야 해도 그냥 알아. 근데 돈 드릴 테니까 넣어달라고 빵점 맞아 숙제 저는 그냥 듣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영어를 빨리 자리 잡아놔야 돼. 그래서 심적 부담감 없게끔 만들어놔야 수학에다 시간을 투자하거든. 그리고 내가 당장 중간 기말고사 봐야 되는 현행 공부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2학년 3학년 거 들어가서 앉아서 풀었어. 수업 들었어. 10개 중에 하나 맞아. 그래도 듣는 거야. 왜? 내년 가서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이해가 돼? 지금 네가 지금 1학년이 지금 원파트 듣는 게 당장 써먹을 게 한 개도 없거든? 근데 장담해. 겨울방학 때 되면 느낌이 애들 자세히 봐라. 얘네는 처음 배우는 거야. 근데 어떤 새끼 자꾸 저 뭐지? 쟤는 중학교 때 배웠던 애야. 그리고 언제 빛을 발하느냐? 시험 때. 열에 준비가 안 된 애들은 3등, 굉장히 힘들어해. 그러니까 수학은 반드시, 근데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국어, 영어가 심적 부담감이 덜해야 돼. 고2 모의고사 기준 한 2, 3등급 때는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 심적 부담감 없게끔 좀 하면서 수학에다가 막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년 됐을 때, 저게 저거였어!로 깨달아야 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X축, Y축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기울기와 면적. 그래서 면적 구한 거야. 면적 구하는 거야. 그럼 X축 곱하기 Y축이 FS잖아. 지금 이게, 모르는구나. 적분 안 배웠으니까. 이게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면적을 구하려고 해. 좀 살짝 집어넣지, 적분. 지금 면적을 구하려고 그래. 근데 직선이건 1차 함수나 상수 함수는 그냥 구하면 되지만, 곡선이지. 그럼 이게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러면 내가 요 중간 값을 해. 그러면 여기 덜 구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안 구할 걸 구했지. 그러면 이 사각형이 얘 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다시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곡선을 못 구하니까 얘를 상수처럼 일직선을 잡았어. 그러면 여기 면적, 미안해, 욕해서. 아이고야. 여기 면적은 구해지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면적을 안 구해야 되는데 구해졌고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지. 이해됐죠? 잘 봐. 그런데 얘를 더 짧게 했다고 치자. 더 짧게 했다고 치자. 미친. 짧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구하고 안 구하고의 편차값이 아까보다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 사각형은 이 잘라 놓은 걸 점점 좁게 하면 그 편차값은 더 작아지겠지. 더 조밀하게 하면 거의 곡선과 같아지겠지. 구분했어. 이 곡선의 면적 구분했어.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게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나중에 좀 심한 문제 가면은 이제 나오진 않아. 논술에서 좀 나오지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깐 끊었다가 한번 다시